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학우님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 그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특징을 놓고, 어,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달라.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챗 GPT가 이 물품의 이 품목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키워드를 넣어서 이게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글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뭔 말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 내가 품목이 만약에 뭐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만 잘 집어넣으면 각각 물품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내가 매일같이 뭔가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올리는 것도 힘든데 GPT한테 주제만 주면 하루에 블로그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자, 주제인데 주제가 제목이 뭐 제목이 어머니고 그 시를 이 제목 인제 시를 쓰는데 어머니고 그 엄마라는 시에 들어갈 키워드를 넣어 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시로 작성을 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러면 내가 시 제목을 쭉 적어 가지고 시상이 떠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키워드를 넣고 해 주면 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엑셀에다가 쭉 써 줍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GPT-3 그냥 되는 것만 알지 이렇게 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제 글들을 생성해내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해가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응용 범위가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고거를 다음 주에 보여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쉬워요. 그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PT 초거대 인공지능을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거래를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도 달라지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좀 전에 보셨죠? 그죠? 국가에 대해서. 자, 여기에 없는 나라 한번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잠깐만요. 자, 국가명. 자, 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여기 보고 안도라라는 나라가 있나 봐요. 그냥 여기다 그냥 쭉 끌고 올게요. 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뭐 알바니아, 호주, 그 아루바, 뭐 앙골라, 바레인, 볼리비아, 브루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불가리아 국명을 쭉 씹어넣는 거예요. 불가리아 아일랜드, 영국, 그죠? 뭐 부탄이라는 나라 있죠. 부탄, 그죠? 스위스, 포티 포트 디부아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수도를 내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수도를 알려고 하면 일일이 그 검색 엔진에 가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국가에 대한 수도를 묻는 질문을 생성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예, 번역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거를 쭉, 쭉 끌어내리면 바로 이제 이 쿼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그죠? 음. 그리고 실제로 이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질문을 바꾸면 돼요. 수도와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인구만 수도가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다시 다 질문이 바뀌죠. 예, 됐나요? 음, 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이게 데이터 분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해내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거를 코드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쇼핑몰을 운영하든 내가 어떤 분야를 하든 항상 컨텐츠는 생성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 머리에서 생성해내는 것보다도 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생성한 다음에 내가 수정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다음 주에 할 거고, 음,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셀이니까 엑셀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오늘 뭐 이런 얘기 좀 하고요. 개인적으로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기법 해가지고 예전에 그 음, 오바마가 아니고 그 뭐죠?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분이 그 했었죠. 이름 뭐였죠? 힐러리. 기억나세요? 2006년도였나요? 2016년이었나요? 16년이었죠. 2016년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거냐 힐러리가 될 거냐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말은 그 힐러리가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힐러리가 될 거다 했고 그래도 그 당시에 트럼프가 너무 강경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트럼프는 안 될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구글은 트럼프가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기억나실라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됐잖아요. 유일하게 그 트럼프의 그 뭐죠? 승리의 예측을 한 곳이 구글이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서비스가 바로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기사 검색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거 한번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고 뭐 이재명 이게 두 분 대권도 사실은 여론상에서는 뭐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또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데이터랩을 보면은 이분이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거는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분을 뭐 누굴 좋아하고 후보의 선호도가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건 내가 왜 그런지 보여드리고 뭐 우리 인천만 해도 박남춘 하고 지금 시장 누구죠? 누구죠? 아, 유정복. 유정복. 이분 이분들도 이 데이터랩을 보면은 선거 며칠 전에 다 결정 났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죠? 이런 거 할 때 출구조사 해가지고 당일날
당일날 뭐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한 달 전부터 결정은 나 있었어요. 이미. 예. 데이터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봐야 뭐 1,000명, 2,000명 단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랩하고 이런 거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뭐 2시간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이양역 그 임원진 그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다 해먹죠. 뭐 그냥 여기서 그죠? 쉽게 말로 다 그냥 다 임원 전원을 다 임원으로 하죠. 뭐 예? 어떠세요? 다 임원하면 되잖아요. 다 임원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후보를 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추천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과 대표님을 좀 추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과 대표님을. 예. 추천 좀 해주세요. 강윤희 추천합니다. 강윤희. 강윤희 추천합니다. 네, 강윤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또 혹시 과 대표 하고 싶다. 과 대표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그 선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 대표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윤희하고님 일단 추천을 받았고요. 추천은 받으면 거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단 써놔야 돼요. 예.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윤희하고님 혹시 그 나도 과대표 하고 싶은데 뭐 속에서 그런 의지가 생기는 분 나도 하고 싶은데 예? 유재혁 하고님 나도 과대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없어요? 섭섭이 예. 백선희 하고님도 하고 싶으세요? 예? 부대표 자청하겠습니다. 부대표. 부대표 부대표 좋습니다. 이거 강윤희 한 자리 남았어 한 자리. 그럼 뭐 유재혁 하고님이 하셔야겠네. 가보니까 예? 예? 찬성합니다. 음, 이렇게 유재혁 하고님 추천합니다. 조재현 하고님 동의합니다. 아유 근데 저 동의합니다. 그 뭐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근데 임원진이 다 마케팅이면 아 빅데이터 괜찮아요. 쪽이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두 분이 하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두 분이 하시면 되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집이 제주라 불가능합니다. 아, 그냥 응원하세요. 응원. 예. 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조촐하게 하시죠. 그래서 일단 있는 분들끼리 끝까지 하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지 박대호 교수님은 개인 컨설팅식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수업으로 공유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따로 막 수업 듣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불가능한데 그나마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음,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전준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개인별로 아예 그 매장 그 온라인 매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시라 한 3시간씩 매주 아니 그게 낫지 않냐 그냥 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서 그 마켓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주시고 코멘트 주시면 그것도 좋다. 그래서 음, 그 지금 강윤희 학우님은 따로 그 온라인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예. 물려. 그 만들어만 놨어요. 만들어만 놓고 아직 저희가 무슨 상태 음. 소리가 끊기네요. 스토어에서 예.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약간 좀 모색기 그리고 점검하는 지금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결정이 되면은 좀 할 예정입니다. 오픈을 음. 카페 여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네. 예, 예, 예. 어쨌든 끊임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래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 온라인에서도 마케팅이 잘 돼야지 오프라인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좋은 기회 같아요. 어쨌든 두 분한테. 그다음 백선희 학우님은 그러면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재현 학우님은 그러면 따로 지금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박대호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있었던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캔버스 모델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네. 한국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다노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하자고 하셔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2차 컨설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랑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음. 아무튼 이제 지금 경험도 많으시고 또 좋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학기 지나면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할 일들이 이렇게 잡히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 샵은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딱 온라인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예, 지금 온라인 샵은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영기 아고님, 조형기 아고님, 예, 예, 이렇게 교수님. 네네.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계신가요? 예, 뭐, 예, 조금, 아직은 뚜렷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랑 조금 관련지어 갖고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뭐, 예, 뭐 학교라는 공간이 지식을 단순히 지식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름 뭐 박대호 교수님이나 뭐 전준혁 교수 이런 분들은 수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도움이고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 잘 될 수가 있어요. 학교는 되게끔 해주는 곳이지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좀 활용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동사부님, 신동사부님, 마이크는 켰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다음 유순자하고님, 유순자하고님,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기 힘드시죠? 힘들지요. 예, 그래서 한번 뭐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좀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한번. 아유, 교수님 하시는 건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 음. 배우고 싶은데 안 되네요. 아, 예. 조금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그럼 류재혁 학우님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네, 죄송해요. 저희 업체에 전화 와가지고. 아, 예, 예. 어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앞으로 그 온라인 숍이라든가 비즈니스 아,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저기, 작년까지는 저기, 온라인 저기, 영상이 좀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제 좀 연락이 많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올해는 쇼핑몰 쪽하고 유튜브 영상, 개인 채널 그쪽으로 한번 신경 쓰려고. 음, 그리고 지역방송국 지금 고민되는 게 지역방송국 OBS하고 SK를 할까, 어디를 할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음, 채널, 그 방송 이제 제작해서 내는 거. 아, 예전에 작년에 냈던 거 그런 것처럼. 음. 또 그것도 컨설팅을 좀 받아보십시오. 지금 받고 계신 거죠? 개인. 어, 이거는 지금 방송국은 어차피 아르바이트고, 네네네네네. 그거 두 개는 이제 그렇게 써서 냈으니까 그걸로 이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뭐 2학년들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 돼야 되고, 예. 그게 취업이든 창업이든 연결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매출까지 연결되고 수익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2학년이 끝나면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이게 목표거든요. 그게 사업이든 취업이든 취업도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우리 과는 2학년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제가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과에서 한 뭐 여기 계신 분도 세네 분만 성공하면 된다고 봐요. 예. 네, 교수님, 네네. 저기 수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예, 예, 예. 그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희가 1학년 1학기부터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 혹은 예. 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음. 1학년 1학기 때 스프레드 시트 할 때 이제 엑셀 해가지고 뭐 행, 열, 셀 이거 배웠는데 음. 2학기 때는 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배웠어요. 근데 네네네. 거의 대부분 음, 비슷하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 2학년 1학기 때도 또 그게 나왔는데 지금 행, 열 이거 또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담당하죠? 아니 이 담당 교수님이 누구죠? 박선미 교수님이요. 이분한테 좀 실무적인 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할게요. 요거를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도돌이표 같다라는 좀 느낌이 음,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내가 요청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거, 네. 매장 관리하고 뭐 이런 거, 고객 관리하고 매출 관리하고 이런 거. 맞죠? 그런 쪽으로 하면 네. 되겠죠? 이미 그거는 예, 1학년 때 많이 배워서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출 매장 관리 이런 것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매번 그 초기에서 다 이게 수업이 맥이 끊기고 교수님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음,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연락해서 좀 실무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거 매출 관리 뭐 매장 관리 제품 관리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요? 네네네, 네. 음, 그치. 그러니까 쇼핑몰 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매출 매장 뭐 재고 관리. 이 개념을 다시 또 배우고 있으니까는 음
이분이 이제 그 성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리터러시 관점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전공을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 1학년 때 저기 배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 저기 진도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로 저기 천천히 하시면 저기 저기 다른 저기 학우님들도 다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가면은 그 지금 근데 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걸 한다. 그런데 그 뭐지 진도가 너무 또 빠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양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은 저기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셔가지고 거기에 진도를 빨리빨리 진행하시려고 거-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 네. 하나라도 쭉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를 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도 이게 솔직히 세계사가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갈 일이 없는데 음, 그거를 되게 과제도 이렇게 내주셨다가 요번에 몰아가지고 그 뭐야 중간고사 때 한 방에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저기 그 일이 돼버려요. 그게 인가요? 교양이요. 예. 교양이 문제네. 참. 교양은 그래서 세계사 들으면서도 아니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프랑스가 나에게 그런 생각이 이제 하면서 이게 듣거든요. 성인들을 위한 교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학교가 성인들을 위한 자체 교양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양 수업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교양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배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네네네네. 이렇게 주문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 학점 B 이상만 받게끔 이렇게 그냥 일단 영상은 다 틀어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지금 그럼 한 과목 수가 100명 듣는 거 보면 저기 미래 창업학부만 지금 이 교양은 그 타임에 그렇게 듣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목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스프레드시트가 만약 기초적인 걸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핵심적인 과목 있잖아요.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과목 뭐 그쪽으로 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벼운 지금 현재 몇 과목이죠? 한 7과목 안 되나요? 8과목 정도 됩니다. 예. 예, 8과목인데 그 8과목을 다 열심히 못 하잖아요, 어차피 솔직히. 그쵸. 예,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도움이 되면 좋지만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과목 한 3과목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도 이거 또 그냥 쉽게 넘어간다. 이 과목 그냥 쉽게 넘긴다 생각하시고 꼭 필요하면 내가 일단 얘기는 해놓을게요. 얘기는 해놓을 거고요. 얘기는 할 거고. 8과목인데 이거를 다 열심히 못하니까 핵심적인 과목 제가 볼 때는 한 뭐 2과목에서 3과목 집중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좀 LMS 하고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이런 중심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과목인데 이제 지금 강윤희 학원님은 이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얘기를 반영을 해야죠.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성인학습 지원센터 하는데 이거 성인들은 한 학기에 이거 너무 많다. 8과목을 지금. 그래서 일단 사업에 창업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처음에도 제가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뭐 이게
저 출석 이런 거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면 국가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냥 출석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뭐 중요한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형식적이라도 좀 그런 거는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는 좀 해주시고요. 하겠습니다. 그냥 쭉 할까요? 쭉 하고 조금 일찍 끝날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오늘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학기에 했었던 이 빅데이터 또 온라인 마케팅 전공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도 있는데 그 LMS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포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검색창이잖아요. 검색창인데 이 검색창인데 근데 이 검색창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관심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관심사.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나요? 키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는 즉 우리 사용자들의 관심사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부모나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넣어서 검색을 해요. 여기는 속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는 거 검색 엔진 통해서 검색해 보잖아요. 예.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신. 맞잖아요, 다들. 이것저것 다 검색해 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전 국민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거네요. 전 국민의 관심사를 네, 알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 속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죠? 어떤 트렌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키워드는 바로 트렌드예요, 트렌드. 갑자기 어느 순간,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전두환 손자가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막 검색이 되겠네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코로나라는 관심사가 계속 여기 검색이 되겠네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검색하겠네요. 대선 시즌에는 내 관심사니까. 사람들 속마음 나는 누구를 지지해 말을 안 해요. 근데 다 검색해봐요. 뉴스 검색이 다 합니다. 아시죠? 자기가 특정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 그 기업 이름 검색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제품에 관심이 많으면 그 제품 검색합니다. 그 트렌드예요. 그죠? 그 키워드를 잘 정리해.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빅데이터인 거죠. 매일같이 검색을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다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 안 하는 사람. 오늘 네이버 검색 안 한 사람 있어요? 아마 대부분 했을 겁니다. 안 했어요? 백선희 학원님 돈 버느라 뭐 강윤희 학원님 돈 버느라고 검색할 시간이 없겠죠. 네. 좋습니다. 그거 바람직해요. 아무튼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한다. 그죠? 그래서 그 검색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네이버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공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데이터랩이에요. 네, 데이터랩. 여기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검색
우리나라 사람들의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짜별로, 그죠? 지금 보면, 오늘, 어제가, 오늘 16일인데, 그죠? 13일까지의 패션 의류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왜 원피스가 지금 관심이 많은가 봐요. 원피스 사 입으세요. 그러면 트렌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잠옷을 또 요즘에 잠옷 검색이 많네요. 뭐 팬티인데 심리스 팬티 이런 거 아세요? 심리스 팬티? 트렌드를 모르시네. 요즘에 트렌드를. 팬티를 사더라도 아세요? 심리스 팬티 아세요? 뭐 이런 거네. 이게 트렌드인데. 자, 그러면 과거의 트렌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볼까요? 검색어 트렌드.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 언제 있었죠? 3월 9일 날 있었나요? 3월 9일. 그 당시 대선 시점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관심도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그러면 2023년 올해였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헷갈려, 지금. 작년이었죠? 작년이죠. 작년에요. 작년. 작년 1월 1일부터 벌써 1년, 작년 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3월 8일까지의, 그죠? 3개월, 1월, 2월, 3월, 3개월간의 두 사람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빨간색이 윤석열 후보의 관심도예요. 관심도. 이렇게 빨간색이. 그다음에 녹색이 이재명 후보의 관심도입니다. 3월 9일이 이제 그 대선인데, 지금 대부분 빨간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날 요럴 때 빼고는 그죠? 요럴 때 빼고는 특별하게 관심을 보인 시점 빼고는 대부분 빨간색이 관심도가 약간 더 높아요. 이게 보면 그리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그죠? 지금 약간 우위에 있어요. 이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거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고 네이버 검색 포탈상에서 윤석열 후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윤석열 후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를 보고 누가 당될 거라고 예측하겠어요? 베팅을 한다 그러면 내 소신과 상관없이, 그죠? 그럼 3월 8일 날 뭐 이때 보면 벌써 이렇게 진짜 이대로 됐어요. 사실 되게 근소하게 그죠? 갈렸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그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된다 안 된다. 데이터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할게요. 근데 세상에 100%는 없어요. 그죠? 세상에 100%는 없어요. 근데 구글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그다음에 자, 대한민국의 맞춤 기간을 정해서 2022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의 관심도를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잘못했네. 지금 22년이죠.
2022년 3월 8일. 이거 왜 안 되지? 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네, 요까지 지금 3월 5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포탈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젊은 세대입니다. 그죠? 6, 70대 이상은 구글에서 검색 안 해요. 그 사람들 속마음 관심도는 구글에서 못 잡아내요. 왜냐면 검색을 해야지 그 사람 했다는 거 아는데, 근데 네이버는 뭐죠? 네이버는 전 연령층에서 사용하죠. 전 연령층에서. 맞나요? 네.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배경을 알아야 이것도 우리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여기 검색 트렌드가 지금 나오겠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박남춘, 그다음에 뭐 누구랬죠? 유정복 유정복, 유정복. 지난번 그 작년 지방선거가 언제였습니까? 6월 달이었습니까? 볼까요? 6월 1일이었네요, 그죠? 그러면 4월, 5월만 해볼게요. 예. 작년 4월 1일부터 작년 자 6월 말까지, 그죠? 6월 1일 5월 말까지네요, 그죠?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의 두 사람의 관심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보니까는 박남춘 후보하고 이제 유정복 후보가 이제 이 빨간색이고 녹색이죠. 근데 이거 딱 보면 유정복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이거는 맞나요? 예. 뭐 내가 후보를 뭐 누굴 지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냥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누가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그 뭐지? 교육감 누구였죠? 노성훈. 도성 어. 또 누구였죠? 후보, 그 상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누구였지? 이분이었네요, 그죠? 최계운.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이분 되게 경합이었네요, 보니까 관심도 입장에서는. 근데 도성훈, 그죠? 교육감이 관심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되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맞죠? 굳이 뭐 주변의 사람의, 자, 우리가 설문을 한다고 해봐야 몇 명 합니까? 설문한다고 해봐야 몇 명 합니까? 많아봐야 1000명이에요. 근데 잘 봐요. 네이버 포탈은 4천만 명이 사용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샘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전체라는 거죠, 전체. 샘플 개수가 그냥 일반 설문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고, 여기는 가짜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속마음이니까. 부모한테도 부모 친구한테도 안 하는 얘기, 검색 엔진한테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어서, 긍정적인 관심이 있어서 검색할 때가 있고요. 부정적 관심이 있어서 검색할 때가 있어요. 맞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있어요. 옛날에 김치에다가 막 뭐 넣어가지고 잘못 이상한 재료 해가지고 완전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김치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도는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맞죠? 예. 근데 사람들이 통상 관심이 없으면 검색을 안 해요. 그죠? 근데 관심 있고 긍정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하는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쇼핑,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판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쇼핑하는데도 관심도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 오늘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 자, 식품에 가서 만두면은 여기 보시면 냉동 간편조리 식품이죠. 예. 여기 가서 만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만두에 대해서 검색을 딱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만두 이 인기 검색어가 보시면 만두가 당했죠. 그 다음에 비비고 왕교자가 관심도가 많아요. 네이버에. 비비고가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이거 사 먹으면 중간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많은 제품 사 먹으면. 맞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납작만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연령별로 달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10대들이 좋아하는 만두는 뭘까? 검색을 했더니 10대들은요. 매점 만두를 좋아해요. 매점 만두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세요? 매점 만두 들어보셨어요? 이게 트렌드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매점에서 파는 만두 아니에요? 닭가슴살 만두 들어보셨어요? 예, 요거 10대들이 좋아하는 만두입니다. 이게 요즘에 무슨 매점에서 파는 만두가 진짜? 아무튼 저도 모르니까 뭐 요런 거 닭가슴살 만두 비비고 먹기에 질리면 요런 닭가슴살 만두도 한번 맛을 보세요. 초딩 입맛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감자만두, 미치만두, 막 갈비만두, 산동찜만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만두를 산다고 하면, 자, 만두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대의 여자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뭘까? 최근에, 3개월간에, 자, 10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얘네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합니다. 10대 여자아이들은 또 이런 닭가슴살 만두, 감자만두,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40대들은 이거 40대인가요? 50대? 예, 40대. 예, 40대 합시다 그냥. 예, 40대 해가지고 고향만두. 40대 여성분들은 또 뭘 좋아하냐? 이분들은 완전 이거 비비고 왕교잖아요. 예. 남자는 뭐또 남자.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에 따라가니까. 예.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빵 볶아요. 빵은 뭐요? 과자, 베이커리죠. 빵. 10대들이 요즘 빵이 그렇게 그래도 인기더라고요. 빵. 봅시다. 빵. 자,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좋아하는 빵을 한번 볼게요. 여전하네요. 그죠? 여전히. 포켓몬빵. 여전히 그거 모으고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 집은 끝났어요. 우리 집은 끝났고. 그 다음에 파이리빵. 이거 드셔보셨어요? 파이리빵?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0대들. 포켓몬의 일종입니다. 포켓몬빵이요.
요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연세 우유 생크림빵.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요거. 네, 연세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뭐 매점에 가면 잘 없어요, 이게. 네. 10대들 좋아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어차피 이제 여기 저 물건을 뭐 팔라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고객층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는 먹어봐야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럴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좋다. 누가 좋다더라. 그거는 야, 누구 후보가 될 거야. 옆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이 검색어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관심도를 기반으로 랭킹을 매겨놨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빵들은 하나씩 드셔보세요. 예,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과자. 예, 과자 중에서도 스낵을 볼까요?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낵을 요즘에 일본 과자가 인기입니까? 일본 간식? 뭐야? 자가리코? 초코비. 아, 요거 또 익숙한 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트렌드예요, 요즘에. 트렌드.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죠? 취향을 지금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거 사주면 중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네, 여기 있는 거. 요즘에 일본 간식이 의외로 관심이 많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치. 김치 중에서도 포기김치를 제일 많이 먹으니까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기김치는 실비김치인데 잘 봐요. 이 실비김치는 매운 김치예요. 엄청 맵대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매운 걸 못 먹어요. 맵찔이라서. 근데 요게 유튜버들이 많이 먹고 이제 유튜버들의 영향이 커요. 이거는. 유튜버에 뭐 먹방할 때 매운 거 막 먹고. 그러니까 이게 10대들이 한 거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40대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김치는 조선 호텔 김치가 요즘에 요거 사 먹으면 중간을 가는 거 괜찮습니다. 네. 조선 호텔 김치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학가산 김치, 종갓집 포기김치, 배추김치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죠? 저거 미용 미용에서도 우리 40대 미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쓰는 게 뭐예요? 클렌징입니까? 클렌징 제일 많이 쓰나요? 무조건 쓰죠. 한번 볼까요? 클렌징 폼 여성 40대가 쓰는 클렌징 폼은 조성아 레몬 청 클렌저가 유명하대요. 40대 요즘에 이거 쓴대요. 조성아가 누구예요? 네, 아무튼 조성아 레몬 클렌저 이게 뜨고 있고 그다음에 클렌징 파우더를 보자면 인셀덤의 그 인셀덤 파우더가 요즘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이거 쓰시면 돼요. 네, 그냥 내가 뭘 사야 될까? 물론 자기 피부에 맞게끔 쓰겠지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기이고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판다고 하면 내 물품 카테고리에 가가지고 그죠?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중하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속마음이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내 물건을 올려야지 그것도 먹히지. 그죠? 관심이 없는 관심도가 낮은 거를 올렸다가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통계. 제가 인천에서 잘 모릅니다. 인천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미추홀구에 집을 구해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추홀구에서 생활권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동네는 주안이에요. 맞나요? 미추홀에서는 주안이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가 봐요. 자, 연수구에서는 살기가 송도가 좋아요. 송도와 동춘동입니다. 맞죠?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강윤희 하고님 댁이 어디세요? 어느 동네예요? 무슨 구예요? 네. 유재혁 하고님은 무슨 동네가 어디 어느 구에 있어요? 부평구요. 부평구. 부평구에서 생활권으로 살기 좋은 동네 부평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근데 음식점이 많은데도 부평동이네요. 부평동. 다 여기 지금 레저로 좋은 데는 일신동에 뭐가 있나요? 놀기 좋은 데가 있나요? 일신동에 뭐가 레저로 튀는 데가 있네. 뷰티, 취미 오락. 그다음에 부평에서 공장이 많은 지대가 청천동이나 부평동. 청천동에 어떤 공장, 2차 산업 공장 좀 있어요. 제조업이 있나요? 네, 청천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로운 동네를 간다.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음, 속초를 가는데 음식점이 많은 동네를 가져오면 영랑동에 가면 돼요. 영랑동.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본으로 지역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라. 물건을 판매할 때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라. 예. 데이터가 없이 그냥 감으로 했다가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 2016년도에 알파고 게임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이제 이세돌 프로가 이제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얘는 계산을 가지고 싸우고 얘는 직관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인공지능이고 이건 진짜 지능이에요, 지능. 사람 지능. 그죠? 그 인공지능은 계산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사람의 지능은 직관을 가지고 물론 계산을 하지만 직관적으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이기냐, 캘큘레이션이 이기냐, 인투이션이 이기냐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캘큘레이션, 인투이션.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캘큘레이션이 이깁니다. 아니 점쟁이들 누가 될 거야? 유튜브에 가면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기 주관이고 직관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후보를 지지하면 그 사람이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 주관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면 다 쓰는 것 같은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나 포털에 관심 데이터를 쓰면은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험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힐러리하고 힐러리하고 트럼프 2016년도에 그죠? 대선입니다. 이게 11월 8일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11월 8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한번 그 당시에 뉴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이렇게 트럼프 힐러리를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16년 11월 8일이에요. 그죠? 11월 8일.
자, 볼게요. 자, 자, 힐러리 검색을 하고요. 뉴스를 검색합니다. 근데 뉴스를 우리가 기간을 설정합니다. 언제? 2016년. 16년. 우리가 11월 8일이니까 한 3개월만 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3개월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16년 9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가 41%, 트럼프가 38%였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힐러리 눌렀다. 그죠? 예. 힐러리 트럼프 이겼지만 자, 정책은 없고 스캔들만 가득 대통령의 한 발 다가선 힐러리. 자,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여론들이 사람들은 힐러리가 된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네. 긍정적으로 힐러리예요. 네? 그죠? 힐러리 압승의 휴, 랠리.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자기 주변의 여론과 주관, 사람들의 언론은, 그죠? 다 힐러리 팬이었습니다. 자, 근데 가볼게요. 자, 11월 8일 날, 자, 트럼프를 검색합니다. 자, 하고, 비교에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이죠, 그죠? 네. 이 사람인데, 관심도를 미국에서만 보면 돼요, 그죠? 미국. 그리고 맞춘 기간,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의 이거 안 되네. 16년도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자, 두 사람의 관심도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트럼프고 이 빨간색이 2016년도의 관심도거든요. 2016년도 맞죠? 근데 2016년 내내 트럼프 지지자들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힐러리보다 많아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9월 달에 여기가 아마 그 결정이 난 11월이랬죠? 11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11월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요때는 더 벌어지네. 그죠? 11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관심도니까 이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전체적으로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럼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옆에서 떠들어도 이 데이터를 보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뭐 떠나서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검색했다는 거죠. 보수층의 지지자들은.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정치의 뭐 색과 떠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때, 그죠? 예. 치우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테마주 같은 걸 살 때 정치인들 테마주 사잖아요. 그럼 당선 여부에 따라서 그 테마주가 갈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찍을 거예요? 아니면 그 만약에 돈이 베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게임이라고 쳤을 때는 이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아닌가요? 그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구글만 트럼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가지고 이 서비스가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샌드.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그죠? 일단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관심도를 가지는지를 보고 이렇게 자꾸 물건도 여기서 검색해보고 이제 습관을 들여야겠죠. 어떤 거든. 뭐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뭐 가장 공통의 관심사인 뭐 선거 이야기, 식품 이야기 이런 걸 했지만 이제 학우님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품목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가실 때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해야지,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그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다 이해는 되시죠? 안 어렵죠, 그죠?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트렌드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브에 올려놨고 좀 전에 봤던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씩 말씀하시고 제가 또 다음 주 얘기 하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 대표님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색합니다. 예? 네. 재밌고요. 그 기대돼요. 그리고 음. 1강, 2강에 LMS에 올려진 거 봤거든요. 특히 네네네네. 1강 때 봤었던 거는 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내용을 다 버렸어요. 그냥 새로 한 주 한 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과거의 지식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든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학교의 역할일 텐데 우리 학우님들 잘 써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제가 써보니까 어마무시해요. 정말 이거를 잘 다루면 너무 진짜 뭐 아마 다음 주부터 놀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뭐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생깁니다.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학우님들이 아이디어만 내면 마치 마술처럼 결과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냐 호기심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은 내가 다 찍어놨어요. 다음 주 영상.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그 학우님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혁 학우님, 우리 총무님, 어떠세요? 그냥 지금 저도 유튜브로 좀 많이 지금 챗 GPT 얘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네네네. 나날이 새롭게 뭐 카카오톡에서도 뭐 어쩌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네. 그것도 검색된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검색이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였는데 이게 검색이 더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 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검색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픈 AI가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씁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의 판을 바꾼다. 게임의 판. 이 검색 엔진. 검색 시장의 왕은 구글이었죠. 킹이었잖아, 킹. 근데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복면가왕에서 왕의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죠? 그 왕의 자리를 구글이 20년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될 때는 야후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구글이 왔잖아요. 근데 구글이 20년 동안 왕자에 있다가 지금 다시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게임이 체인저, 새로운, 그죠? 승자가 나왔습니다. 오픈 AI. 근데 그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브라우저의 시장도 크롬에서, 그죠? 에저라고 합니까? 뭐지? 까먹었다. 그 검색 엔진 이름 뭐죠? 웹브라우저? 그 검색 엔진이 될 것이고, 그 웹브라우저하고, 그 다음에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빙. 예, 빙.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이 지금 떠오르는 검색 엔진, 이 인공지능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매주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글도 써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 연동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도 받을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술하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까지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소송과 관련된 상황도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해 줍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현실하고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격차가 무섭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못하고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옛날에는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생활하기 불편했어요. 그죠? 좋은 일자리 못 구했습니다. 글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학교는 글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맹이 많이 이제 그 교육이 이제 교육률도 높고 그다음에 학교 이제 교육이 발달하면서 이제 문맹은 사라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 차별화되는 요소가 뭐였는가 하면 영어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먼저 유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동안. 영어 잘하면 다 잘하는 거야. 그냥 애들 지금 영어 사교육에 집안채씩 다 샀잖아요. 돈 썼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키울 때, 예? 그죠? 자녀한테 영어 사교육비로 집안채씩은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영어 잘하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토익 900점 넘으면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디지털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왜냐? 그만큼 격차를 만들어내는 어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너 자기 활동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을 잘 다루면 이제는 데이터도 막 생산해내고 막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낑낑 대가지고 맨날 며칠 걸려서 만들었던 광고 문구를 그죠? 딱 뚝딱 앉아가지고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니까 대량으로 그것도 양질의 결과물들을 그 경쟁이 되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올려도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만 올려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나라 오픈마켓에 동시에 한 30군데 동시에 물건을 쫙 올려서 파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그래서 이제 옛날 이런 이제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평생 교육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20년 배워서 40년, 30년 일하고 그죠? 20년 노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100세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기술의 변화가 지금 하루하루가 바뀌게 있는데 지금은 공부하면서 일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일해야 돼요. 과거에는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20년 여가 보내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60세 전, 70대 전으로. 맞잖아요, 제 얘기가. 20대, 25세까지 공부하고 태어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치면 25세, 26세까지 공부하고 직장 잡아가지고 그죠? 30년 일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10년, 20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지그 20년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배우면서 일하고 배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고, 예,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모르면.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데, 신산업 기술 더욱더 강조될 것이고,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제가 좀 뭐 숙제 아닌 숙제인데, 그 오픈 AI 회원 가입을 해오세요. 예, 오픈 AI. 무조건 해오셔야 돼, 이건. 예. 회원 가입, 그, 그, 회원 가입 해오세요. 예. 회원 가입 안 하면 진도 못 나가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알려주세요 하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회원 가입 너무 쉬워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돼, 일단. 첫 번째,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된다. 예. 그래서 그 오픈 AI 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숙제 아닌 숙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해야지 그냥 검색 엔진 검색해서 오픈 AI 검색하세요. 뜨잖아요. 그죠? 오픈 AI 클릭. 그죠? 그다음에 제품 프로덕트 오버뷰 여기에 Get Started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 사람이 아니 사람이죠. 제가. 자, 그다음에 로그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구글로. 구글로. 끝났습니다. 끝. 됐죠? 예. 근데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 분들은 구글로 로그인을 클릭하면 회원가입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름 넣고 핸드폰 인증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크레딧 카드 결제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인지 아닌지를 인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을 할 때 그 왜 가입하냐 물어요. 니 왜 이거 왜 가입하는데 이러면 그냥 퍼스널 유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퍼스널 유스. 퍼스널 유즈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퍼스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네, 개인적으로 쓰겠다. 요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끝납니다. 예, 쉽죠, 그죠? 예, 쉬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얘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자, 챗 GPT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생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해줍니다. 그다음 인베딩이라고 해서 검색하고 분류하고 비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줘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우리가 이미지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아시죠? 들어만 봤죠? 이게 다 할 겁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물건을 파는데 필요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회사 로고가 필요하다. 상품을 우리 회사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이미지를 그려달라. 인공지능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우리 개인의 목적에 맞게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다 할 겁니다. 이번 학기 이거 다 할 거고 여기 보면 예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많죠? 예, 많죠? 이거 다 하나씩 해볼 거예요. 실습을. 그러니까 영상 찍을 거고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로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많다. 이거를 다 체험을 해봐야 아, 내가 뭘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이걸 알겠죠. 그죠? 인공지능의 기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의 기능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뭘 어디로 가고 하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써보면 한 번만 써보면 직관적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일단 가입을 해서 오세요. 가입을 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제가 마침 영어 저 유튜브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GPT-3하고 이제 그 연동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찍어놨죠, 그죠? 이게 사용 방법까지 다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 LMS에도 다음 주 LMS 다 올려놨는데 미리 급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선희 학우님 잘 보셨죠? 이번 주 수업 그죠? 네, 네. 네. 그럼 조영기 학우님 바쁘신가? 그다음에 조재윤 학우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원 학우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꾸준히 한번 해보시죠. 그다음에 유승자 학우님 네, 네, 잘 고생하셨죠? 들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수 학우님 네, 잘 이제 듣겠습니다. 예, 예, 이제 목소리 잘 들리네요. 예. 네네. 아이고, 항상 적극적이시고, 예, 좋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 영상 그 LMS도 있으니까 그거 눌러 한번 보세요. 네. 예,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